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2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뜻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구성요건이 충족될 겁니다. 음주운전은 형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고 있고요. 전체 범죄의 약 20%를 차지하는 매우 많은 범죄입니다. 경범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나 사실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것이 0.03%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잠적을 해버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그 신빙성을 크게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그리고 감정의 고양 등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도로에서만 처벌했으나 2011년 개정으로 도로 외의 장소, 예를 들면 입주민 외에 못 들어가는 아파트 내 단지, 이런 부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의 측면에서 보면 음주 사고로 인한 것은 보험금 지급이 많이 제한된다. 즉 일반 사고보다 보험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이 적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음주 수치에 따라 다른데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0.03%에서 0.08%, 그리고 0.08%에서 0.2%, 0.2% 이상, 이렇게 세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0.08% 이하는 100일 정지고요. 그 이상 두 가지 0.08 이상 그리고 0.2 이상, 이것은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2회 이상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벌법규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있고요. 따라서 재심이 많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재심을 해도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집행유예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재심 신청을 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런 사안이라서 선임을 해서 재심을 하라고 강권을 했음에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음주운전의 불이익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을 가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일반 기업의 경우 또 계속 근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